당신이 검사냐? 조국 수사팀 실무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 간부가 새로 부임한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검사냐? 이렇게 공개 항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검찰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새 검찰 간부들과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옛 수사팀 간의 갈등이 표면화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백상문 변호사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거는 저희 사실은 지난주에도 물론 이제 유용화 교수님 오늘 좀 멤버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백 변호사 모실 때는 저희가 항상 이 검찰 내부의 갈등을 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오늘 나눌 사안은 이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일단? 이거는 처음부터 날짜별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예. 17일 날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과 관련해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 직권남용 혐의로 17일 날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그게 금요일인데 예. 이제 이런 중요한 사건은 기소하기 전에 보통 검찰총장 주재 회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반부패부 회의를 했는데 그곳에서 이번에 1월 6일 날 새로 부임한 한동훈 반부패부장의 후임이죠. 예.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이거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이거는 직무권한 범위 내 아니냐. 이건 직권남용이 되게 어렵다. 이거 원점에서 재수사, 재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 무혐의다.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고 예. 그리고 더 앞서 또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대검 연구관들에게 그러니까 이 유재수 부시장과 관련된 무혐의 관련 보고서를 내라.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데 그거는 연구관들이 다 거부를 해서 예. 내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 그 회의에서 결국 윤석열 총장이 이 심재철 부장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17일 날 기소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대검 간부들이나 뭐 수사관들, 수사검사들에게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제 주말에 이제 검찰 간부의 그 장인의 장례식장에서 윤석열 총장부터 이 대검 간부들이 대거 이제 모이게 된 거죠. 예. 이제 그곳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이제 심재철 부장이 앉아 있는데 이제 반부패 부장인데요. 반부패부 이제 선임 연구관이라고 할 수 있는 양석조 연구관이 네. 조국이 무혐의인 이유를 설명해봐라. 예. 그리고 나서 당신이 검사냐 하고 소위 말해서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16일 날부터 이렇게 킥해 있었던 것인데 이제 일단은 기존에 수사를 했던 수사팀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했고 예.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법원에서도 유죄 취진대 기각을 했죠. 예. 그죠?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뀐 반부패부 부장이 와서 무혐의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예. 그간의 검찰 수사를 다 뒤집는 정도의 상황처럼 충분히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네. 그 당시 인사에 대해 또 부당하다고 느끼는 또 많은 그 검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 사실 그 장례식장에서 사실은 좀 이 안에서 벌어졌으면 좀 안 될 일이긴 한데 예. 이 안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가 이것도 언급하고 넘어가면 아까 저희가 기수 문화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상명하복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소위 들이받았다고 얘기하는 네. 그분 양석조 이 연구관이 29기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심재철 부장이 27기 네. 두 기수가 높은 분에게 뭐 기수도 기수고 지금 예. 직책도 더 높으니까요. 예, 예. 통상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쪽에서는 밑에서는 그 지휘 체계에 맞게 이제 보통 진행을 하는데 이번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수사 결과에 대해서 새로 부임한 부장이 정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 그간의 검찰이 수사한 걸 어찌 보면 다 이제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수사팀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을 것이고요. 예. 그게 장례식장에서 표출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명하복 문화가 워낙 강한 검찰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장소도 장례식장이었던 점 그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반발을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례적인 거죠. 이거는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백 변호사께서 아주 장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지만은 새로운 이제 심재철 부장이 기존에 있던 수사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무혐의 처리했어야 되는 것을 왜 그걸 기소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기존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기소를 했던 검찰팀으로 봤을 때 황당했겠죠. 예. 근데 내부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회의를 예. 해서 이제 윤 총장이 아니다 기소하자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인데 그것을 또 왜 그 상갓집에서 예.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었던 거, 언론인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큰 소리로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신 부장에 대한 망신주기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실제로 상당히 만신을 당한 거죠. 그 후배 검사한테 검찰의 문화가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망신주기식 어떤 감정 표현을 한 것인데 적절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예. 그러나 더 이제 큰 문제는 이러한 게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국민들이 봤을 때 검찰에 대한 불신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뭔가 하여튼 검찰 내에서 윤석열 사단과 다시 또 이제 새로 부임한 인사들과의 이 내부의 이 권력 다툼이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러한 게 국민들 우려 섞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던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양석조 그 연구관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은 예. 이렇게 하는 방식은 옳은 방식은 아니었죠. 예. 공식 라인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을 텐데 예. 그래서 자꾸만 사건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네, 실제 뭐 오늘 이후에 모르겠습니다. 이 양석조 연구관께서 뭐 당시의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언론으로 이제 보도가 된다면 충분한 이해를 저희가 더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뭐 흔히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이제 장례식장이다 보니까 네.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환경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소위 음주를 우리가 하기도 하고 혹은 뭐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을 수도 있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아까 백성 변호사가 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여러 가지 뭐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요 이 연구관의 이 양석조 연구관이 왜 실제 그랬는지는 아직 저희는 추측을 통해서 일단 좀 해본 것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입장문 얘기했는데 부적절한 언행이다, 개탄스럽다. 당연히 이제 파문이 좀 확산되다 보니까 좀 네.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한 인사와 관련해서 어찌 보면 사실상 검찰 내부에 항명을 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건 추미애 장관이 임명을 했던 심재철 부장에게 지금 현 나머지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들이 불만을 또 그 와중에 상가집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뭐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곳도 아니고 상가집에서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런 소위 말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어렵겠습니다만 예, 예. 다만 왜 그랬을까? 그것도 사실 저는 추미애 장관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처음에 1월 6일 날 뭐 검찰 입장에서는 거의 학살이라는 취지의 얘기가 나올 정도의 대규모 이제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가 나왔을 때 네. 지금 현 정권을 수사하는 지휘 라인을 다 교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보다 보니까 수사하는 일선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권 차원에서 우리 수사하는 걸 아예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한 불만이 켜켜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수사를 다 해놓은 사안을 무혐의 처리하자는 얘기를 이제 했다라는 게 알려지다 보니까 네. 감정적으로 욱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역시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추미애 장관 얘기 틀린 건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다고 과연 그럼 소위 위에 간부가 부적절한 명령을 할 때 그럼 밑에서는 다 순응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냐.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방식의 지휘가 진행이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럼 밑에서 이에 대해서 한 거도 못하고 잘못돼서 다 따라야 되느냐.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추 장관 입장에서도 한쪽 면만 바라보고 예. 이 사태를 무조건 잘못됐다, 개탄스럽다라고 판단하는 건 저는 좀 지나치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유영하 교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심재철 부장이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뭐 정치적으로 얘기했겠습니까 회의에서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왜 얘기했을 거로 저는 추정이 돼요. 이분도 검사고 그리고 부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론과 논의를 했겠죠. 그것은 검찰이 보는 입장이 있을 테니까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영장 담당 실질 부장 판사는 이것이 죄질이 나쁘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또 심재철 부장 입장 왔을 때는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 네. 그건 논의가 될 사항인 것이고 또 이제 부장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지금 이렇게 사건이 커지면서 이 검찰이 마치 이 두 갈래로 나가져 버리는 형태가 지금 돼버리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 사단 그룹과 그다음에 이제 추 장관이 들어왔을 때 신임 인사된
그룹과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이건 정리가 돼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추 장관이 한마디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무리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다 그러고 검찰총장이 모든 검사의 마치 가장처럼 이러한 검찰의 조직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이 누구의 사단이라고 하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나오는 건 결코 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국가 조직이고 국가 공무원들이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만 인사권자는 이건 대통령이란 말이죠. 근데 마치 윤석열 사단이다. 그럼 검찰이 마치 윤석열 검찰로 돼버리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이게 아주 일상적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출이라고 추 장관은 보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보죠. 내가 인사했는데 신부장이라는 사람을 내가 인사했는데 그 상갓집에서 대들어? 야, 이거 참 이거 제대로 조직이 돌아가겠냐? 예. 이게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네. 예. 그리고 그 조금 전 2시부터 중간 간부급 교체 인사안을 논의하는 이제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이제 이번 사태가 여기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도 좀 주목이 됩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일단 중간 간부들을 모두 인사 대상에 좀 포함시키지 말아달라라고 지금 법무부에 요청을 한 상태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연 이를 받아들일지 좀 어떤 선택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1월 6일에 그 대검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냈을 때 그때도 사실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정도의 인사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사실 전원 물갈이가 됐죠, 사실상.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양쪽 다 지금 할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 검찰총장도 의견을 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차장 부장 검사들도 어쨌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지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소위 말하는 수사 중간 간부급들이 교체가 되면 이제 수사하는 과정 또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좀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교체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그 얘기에 기속될 필요는 없으니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지켜본다면 아마도 꽤 많은 물갈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저는 그 인사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는 게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뭐 대통령의 인사 권한이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바라볼 때 이거 수사하는 걸 좀 나쁘게 보는 것, 이 수사에 대한 평가 나쁜 것 아니야라고 세간의 많은 국민들이 의심할 수 있잖아요. 예.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인사를 하는 이유는. 네. 그런데 인사 과정이 그렇게 비추는 건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이게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사가 부당하다고 소위 이번에 항명이라는 표시를 한번 쓰겠습니다. 예. 그 분도 만약에 교체가 된다. 예. 그러면 과연 그런 소위 항명이라도 할 분들이 남아 있게 될까요? 그리고 이 수사가 만약에 지금 수사를 못하게 만약에 하려고 하는 거라면 예.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그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면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후임 검사들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검찰 인사 관련해서 검찰의 의견을 듣는다는 건 이게 정권 차원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검찰총장과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수사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자는 취지인데 예. 사실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인사위원회 이후에 예. 교체가 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이 지금 현재 이 검찰 내부 문제와 관련해서 예.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만 좀 표현을 좀 정정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윤석열 사단이라 아까 표현을 쓰셨는데 그거는 사단이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언론에서 만든 거나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정농단 수사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윤석열 총장이 되고 나서 이 정권 차원 수사를 했는데 그때 수사를 같이 했던 분들은 그냥 윤석열 사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예. 이 수사했던 사람들 조국 장관을 기소하려고 했던 사람들 기소한 분들이 다른 분들로 교체가 된 것이지 이게 사단과 지금 반대하는 사람의 이런 그런 대립구도로 보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2시에 이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도 또 주목이 되는 바이고요. 네. 지켜보도록 하고 그런데 오늘 이런 어떤 당신이 검사냐라는 언급이 나올 정도의 대검 내부 갈등이 표면화된 사안을 저희가 처음부터 좀 다루고 있어서 지난주에는 제가 유사한 질문을 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 유영하 교수께도
예전에 검란이라는 표현을 쓸 때보다는 지금 분위기가 검찰 내부가 좀 잠잠한 편이 아니냐라는 질문은 지난주까지 좀 가능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오늘 이 일종의 저도 항명이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만 이 항명에 대한 주제를 저희가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과연 잠잠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검찰의 문제점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저는 잘 이렇게 정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백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이유로 수사권을 방해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지금 논쟁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해서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그 다른 사건은 다 이미 정리가 됐어요. 그죠? 다 기소가 됐어요. 이미 예. 조국 가족 관련 또 조국 가족 관련 사건도 조국 전 장관을 불기소 불구속 기소. 기소했고요. 네. 불구속 기소했고요. 그리고 유재수 사건 관련도 그것도 뭐 검찰영장 법원에 영장 청구를 했는데 영장이 안 떨어져서 기소했단 말이죠. 이제 남은 거 하나는 이제 울산 함영 수사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계속해서 저만 지적한 게 아니라 이것은 법조계나 다 지적하는 얘기는 이거를 해서 1년여 전 건을 끄집어내서 한 건데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결과가 지금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제 그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고 실제로 그리고 계속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황운하 청장도 뭐 소환 수사 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하겠죠. 이거에 대한 청와대 뭐 민주당 추미애 당시 대표까지 거론하고요. 공천 과정까지 다 들여다봤는데 뭐 범죄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게 없단 말이죠. 현재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거 수사를 검찰이 예를 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예를 들면 네. 정권적 차원에서 정말 선거에 개입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엄단하고 이건 법정에 세워야 될 문제죠. 누가 했다 그러면은. 그러나 지금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나오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건 뭐냐면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윤석열 총장이 이걸 왜 자꾸만 뒤지느냐.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도 없는데 이 윤 총장이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부분들의 수사가 결과가 별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자꾸만 이거 수사권을 정치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또 목소리가 나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후에 이제 차부장 검사에서 다른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안다고 봐요. 예. 이 함영우와 수사를 하고 있는 지금 김태형 공공수사 2부장인가요? 이분 결국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지금 직접 보고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중앙지검장이나 관련 자기 상사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윤 총장이 들고 와 그래갖고 하여튼 뭐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함영우와 수사를 윤 총장이 직접 지시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것인데, 과연 이 사람을 조치시킬 거냐? 이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정권에서도 이제 이거는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위에 뭐 지검장, 검사장급은 그건 뭐 지휘부서니까 담당하고 있는 부장을 교체한다. 예. 그럼 진짜 그건 수사권의 방해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주목돼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뭐 상가집에서 토요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의외로 검찰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특별하게 크게 뭐 반응이 있었던 건 아니랐단 말이죠. 사퇴를 한다거나 뭐 김웅 부장검사인가요? 그분이 해서 이제 댓글 정도 그건 검경수사권 조정된 다음의 얘기고 검찰의 권한이 약화되니까 당연히 약화되니까 검사들은 반발하겠죠. 근데 인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가 크게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그것도 이제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 같아요. 나오니까 그것이 이제 일부 이제 언론의 논설위원들이 이렇게 쓴 것인데 나오는 얘기들은 그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5개월 전에 윤석열 총장이 인사를 했을 때 네. 당시에 박상기 장관도 거의 끝부분이었고 청와대도 완전히 윤석열 총장을 믿고 맡겼기 때문에 네. 윤 총장이 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 총장의 기수라든가 이런 연배와 상관없이 특수부 쪽 라인들을 쫙 다 등용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윤 총장이 데려왔던 특수부 라인들이 뭐 다는 아니고 일부가 예를 들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사부라든가 공판부에 있던 당시에 소외됐던 검사들이
그냥 이건 균형 맞춘 인사다 이번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도 어차피 이것이 예를 들면 경쟁 체제, 선의의 경쟁 체제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집단이 아니라 권력, 라인, 뭐 뒷백 봐주기, 또 나가서 또 이제 정관 예우 뭐 그런 네트워크들이 꽤 있겠죠. 안 봐도 권력 기관이니까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부에서 작동하는 거겠죠, 당연히.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어떻게 할지는 봐야겠지만 또 이 인사위원회에서 봐야겠지만은 균형 잡힌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 한간에서 얘기 나오는 검찰의 수사권을 방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는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예를 들면 검찰이 자꾸만 정치화된 부분이라든가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말을 내놓으려 하는 의도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는 뭐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그거는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하나만 저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대부분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인사를 하더라도 수사에 큰 무리가 없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이게 수사가 끝이 아니라 공소유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팀이 전면적으로 교체가 된다면 그거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리고 물론 지금 그 하명수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결과를 보고 얘기를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다 끝까지 보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은 일단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 중에 수사팀이 교체된다는 건 그러면 반대쪽에서 볼 때는 수사하지 말라는 시그널이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예, 저희 이슈큐브에서 마련한 전문가의 한 줄 참견 순서 오늘은 유용화 교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한 줄 참견 해주신다면은요? 그 윤석열의 선택이라고 저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국민 입장에 봤을 때도 이번 사건이라든가 최근의 인사 과정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관계, 뭐 청와대와 윤석열 이런 부분들의 과연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나냐 이렇게 아마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용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권력 다툼적 측면들이 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청와대 권력과 검찰 권력.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돌아가는 것은 윤 총장한테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윤석열의 촉. 그래서 과연 윤석열의 촉이 틀린 거 아니었느냐. 조국 장관이 임명될 때 인사청문회 있을 때 그렇게 윤석열 총장이 반대했다 그러고 예를 들면 분명히 혐의가 있다라는 것을 촉으로 인지했다. 뭐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까놓고 나서 보니까 엄청난 수사 인력을 했는데 과연 조국 전 장관의 물론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뭐 기소도 됐고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판을 벌릴 만큼의 권력형 비리는 안 나타났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인사도 예를 들면 윤 총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자꾸만 떠나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 총장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공수처라든가 흥정수 사건 조정 여러 가지 윤 총장이 그동안에 누렸던 검찰의 권력 이런 부분은 약화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과연 이럴 경우에 이제 또 추 장관은 제가 아는 추 장관은 인사 스타일상 여러 가지 스타일상 막 밀고 나갈 겁니다. 자기가 옳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겠느냐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윤석열 선택이란 말을 넣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백상문 변호사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